재미는 덤, 김밥, 장박의 중국 잡학사전입니다. 오늘은 중국 잡학사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시간은 많이 긴장되고 좀 어색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낫네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곧 노동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중국의 노동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중국의 노동절에 대한 유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중국은 그 노동절의 역사가 1918년도에 중국 상해와 소주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5월 1일 메이데이에 관한 그런 전단지를 돌리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년 5월 1일에 북경이나 상해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이러한 그 도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권익을 주장하는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대규모로 열기 시작했고요. 1949년도에 중국이 신중국을 성립한 이후에 인민정부 그 정무원에서 5월 1일을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지정을 했습니다. 노동자가 근간이 돼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당연한 그런 조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단기를 살펴보면 붉은 바탕에 낫과 망치가 교차되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만 봐도 신중국 성립 초기에 노동자를 우대하는 풍조가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은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다.劳动最光荣이라는 구호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네. 그럼 장 박사님, 중국의 공휴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제일 처음에 원단이 있고요. 네, 원단. 그 다음에 춘절, 춘절, 그 다음에 청명절, 청명절, 노동절, 노동절, 단오절, 단오절, 중추절, 중추절, 국경절입니다. 딩동댕. 다 맞히셨습니다. 이런 7개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여기는 3대 공휴일이 또 있어요. 네. 그건 맞출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춘절, 네. 노동절, 네. 국경절입니다. 네, 역시 장 박사님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2008년 이전만 해도 공휴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춘절, 노동절, 그리고 국경절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3대 공휴일로 여겨졌었는데요.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7일간의 그런 연휴를 그 사람들이 즐겼기 때문에 이때 웬만해서는 그런 국내 여행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었죠. 네, 그렇죠. 네, 김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 경험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노동절에 중국 구화산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구화산에서 제가 숙소를 못 구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결국 숙소를 찾지 못해서 마지막 숙소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방이 없었어요. 돌아 나오려던 찰나 숙소 주인 아저씨께서 네. 자기 딸방이라도 괜찮으면 묵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다행히 그날 밤 제가 무사히 넘겼습니다. 네. 큰일 날 뻔하셨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 추억이죠. 네. 예. 근데 저도 중국 유학 초기에 노동절 기간에 소주를 한번 여행했었는데요. 기차역이나 관광지에서의 사람의 물결, 그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마도 그 시절에 중국 여행이나 또는 유학, 비즈니스차 중국에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은 이 노동절에 여행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사실 이 노동절 연휴 기간에 여행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마다 통계를 하는데 작년 중국 여유국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노동절 4일 연휴 기간 동안 1억 5,500만 명이 국내 여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행에 소비한 비용이 1,176억 7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네, 20조 4천억 원이죠. 역시 정확하시군요. 네. 작년에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이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 노동절이 내수 진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네. 예. 근데 혹시 그건 아세요? 중국의 공휴일의 휴무 날짜가
일수가 매년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아마 중국에 계셨던 분이라면 되게 아실 텐데요. 김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국무원에서 해마다 통지를 발표하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네, 국무원 항공실 예. 공휴일에 대한 휴무일수 관련해서 공휴일 일정에 대한 통지입니다. 예, 확실히 법학 박사님이시라 다르시네요. 예. 이런 각 휴일에 대해서 이런 연말에 발표하는 이런 이 통지에 따라서 공휴일 일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에 의거해서 중국인들은 다음에 그런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절의 법정 휴일은 하루지만 보통 토요일, 일요일과 붙여서 3일을 쉽니다. 네. 작년에는 4일을 쉬었고요. 김 박사님 올해는 며칠을 쉬는지 좀 알려주시죠. 금년에는 하루 늘었습니다. 총 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닷새간 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러한 공휴일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조선모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월 26일 일요일과 5월 9일 날 대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안 쉬고 말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유연성이 돋보이는 중국인의 공휴일 셈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길어진 노동절 연휴가 올해는 더욱 반갑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중국과 전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5일이나 쉬게 된다면 중국 방역 당국의 부담은 그만큼 과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누가 감히 예상을 했겠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을 작년 11월에 이제 결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 없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 정부는 노동절을 하루라도 더 늘려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으나 오히려 좌충수를 두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여행 최대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트랩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금년에 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하는 그런 중국인들의 숫자를 약 9천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천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구인데요. 그 많은 인구가 대이동을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전국 관광지에다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입장 인원을 수용 가능한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입장하는 그런 시간도 분산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네요. 네네. 네, 모두가 즐거운 연휴를 보내야 하는데 올해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또 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휴식을 취하는 노동절 본래의 취지에 맞는 휴일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5월 연휴를 좀 차분하게 맞기로 하고요. 오늘의 이 중국 노동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